4.10 총선을 2주 남겨두고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에서 90에서 98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31석에서 161석이 우세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예상치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조국의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얘기가 되는데요. 자직 투표일까지 남은 시간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번 총선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문제점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의 경우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보기가 좀 겁이 날 정도로 암울한 총선 전망 소식으로 뉴스가 뒤덮이고 있는데요. 불과 2-3주 전만 해도 국민의힘의 단독 과반 혹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에서 좀 격차를 벌리면서 일당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분위기도 잠시 요즘 매일같이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와 총선 전망들을 보면 암울하기 그지없는 실정이고, 실제 제 주변에도 이번 총선 정말 투표할 맛이 안 난다, 뉴스 보기가 싫다, 혹은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모 여론조사에서 우리 후보가 몇 %포인트 차이로 뒤지고 있다더라, 모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다더라, 이게 아니라 정작 걱정하는 것은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여론조사처럼 숫자로 잡히지는 않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초반 기싸움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한 흔히 말하는 바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선거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도 결국엔 사람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선거 전략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었지만 국민의힘이 이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여당 프리미엄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고, 이슈가 발생하면 해당 이슈에 즉각 대응하는 어떠한 순발력도 부족한 것 같고, 공세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바짝 졸아 엎드려 있고, 최근 총선 전망이 어두워지자 또 대통령 탓만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투표 의욕 역시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게, 또 선거라는 게 우리가 못하면 저쪽이 득세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에서 이재명과 친명계들이 득실거리고, 여기에 조국이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설치고 돌아다니고, 또 종북 주사파들이 국회 상임위에 버젓이 앉아있는 모습들,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힘, 여전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4.10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앞둔 어제 여야는 모두 현재 판세를 더불어민주당 우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돌풍 현상이 얹히면서 그야말로 꿈이라고 여겨졌던 민주당 단독 180석, 범야권 200석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에서는 100석도 위태로운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100석이 안 된다면 이건 곧 식물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겠고, 향후 당분간 선거가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 민주당이 얼마나 지들 맘대로 국회를 운영하게 될지, 얼마나 많은 악법들을 쏟아낼지 이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기억하시다시피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과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17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자매정당을 표방한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 3석을 얹었고요. 정의당 6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1석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0석을 차지한 그야말로 역대급 대승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또 발판이 되었던 배경 역시 수도권 전체 121석 중 103석을 차지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에 더해 부산, 울산, 경남 등
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게 된다면 지난 21대 총선 결과에 근접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 언론과 인터뷰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서 부울경에서 7석을 얻었는데 이번엔 접전 지역이 15곳 안팎으로 늘었다라며 이 밖에 서울 용산 등 여당 강세 지역도 접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 변수가 생겼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기도 했고 특히 두 정당의 비례 지지율을 합하면 5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17석과 자매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의 3석 이렇게 해서 총 20석을 얻었는데 이번엔 조국혁신당까지 합하면 20석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문계와 비명계의 공천학살로 투표를 포기했던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조국신당의 선전으로 다시 투표 의욕을 높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인데 아시다시피 조국혁신당은 지역구보를 내지 않았죠. 따라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를 뽑으러 투표장으로 간 사람들이 지역구보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 이것도 무시 못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위기론이 더욱 커지는 양상인데 기억하실 테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과반은 아니더라도 일당은 것들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제발 이번 달에 들어 120석 정도로 목표 수준이 내려가더니 최근에는 21대 총선 당시 참패했던 미래통합당 시절에 103석만 유지해도 좋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초 국민의힘은 전통 텃밭인 TK와 부울경 그리고 강원도에서 압승을 거두고 지난 총선에서 열세였던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강남이라는 해운대갑 등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 낙동강 벨트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경남 양상을의 김태호 후보 등이 오차범위 안팎에서 뒤지는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수도권 강세 지역으로 꼽았던 경기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마저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와중에도 여전히 대통령 탓을 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듯합니다. 이거 정말 국민의힘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낙동강 벨트뿐만 아니라 여권 우세 지역인 해운대, 연제, 남구 등도 옛날과 양상이 달라졌다. 부산 시민들이 요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겠다는 지지자들도 이제는 윤 대통령을 싫어하고 있다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통이 안 된다. 고집이 너무 세다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또한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면서 이런 점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앞으로 소통을 잘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리 한 석 한 석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마인드로 총선에 임하는 서병수 같은 사람은 다음 국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런 마인드라면 자당 대통령 또 탄핵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건건 대통령 탓하는 사람이 무슨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반면 오늘 나경원 후보가 라디오에서 나와 발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 도중 왜 여당 지지율 떨어뜨리는 질문만 하냐,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런 건 안 물어보시냐 라면서 진행자를 몰아붙였는데요.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전후 상황 맥락을 보면 채널 MBC 라디오 진행자는 나 후보를 향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여당 판세가 안 좋다는 분석이 많다. 대책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어떤 발언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는데 언론에선 대통령 보고 영부인과 잠수타라며 직설적인 비판을 하기도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누가 봐도 딱 의도적인 편향적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2의 나 후보는 선거는 대통령이 중심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돼야 하기에 대통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곧이어 진행자는 이종섭 대사 문제로 여권이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리된 거라고 보시나 아니면 아직까지 물밑에서 그대로 살아있다 이런 분석도 많다. 어떻게 보시나 라고 질문했고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 한계론을 거론하면서 여권에 불리한 질문들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나우버가 발끈한 것인데 질문이 전부 저희 당에 좋지 않은 이런 질문을 하니 우리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며 친명횡재, 비명행사 왜 이런 건 안 물어보시냐라고 발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나경원 후보를 칭찬해줘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이 위기론에 휩싸인 배경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가지가 여론조사 프레임을 들 수 있겠고요. 나머지 한 가지가 편향된 언론의 프레임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오늘 인터뷰한 라디오가 MBC였는데 나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여당에 불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중에서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이간질시키는 질문도 다소 포함되는데 역시 노련한 나경원 후보가 이걸 간파하고 잘 질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후보들도 좀 이런 결기를 보여주길 바라겠고요. 유며칠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게 돼서 제가 다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건 역시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유권자인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